변호사 보수는 크게는 착수금하고 성공보수로 나뉘어지는데, 착수금은 어느 정도의 금액의 선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고, 성공보수도 뭐 한 10% 사이 정도인 경우가 통상인 것 같습니다. 항소로 가게 될 때는 성공보수의 요율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혼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혼에는 그러면은 저희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 어떤 게 있죠? 세 가지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있고요. 네. 협의이혼은 한 자녀 있으신 경우에는 중간 숙려기간이 있으니까 한 4개월 정도. 그리고 조정이혼은 조정사건 잡히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개월. 그다음에 소송이혼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입니다. 항소 가는 거 빼고 말씀드렸고요. 네. 항소 가면 6개월에서 10개월 더 추가됩니다. 그 사이에는 1개월 정도인가요? 항소하는 기간이요? 항소 대기? 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 예.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거네요. 네. 1심, 2심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제가 만약에 이혼을 결심을 해요. 그러면은 돈이 어떤 게 나가나요? 협의 이혼은 크게 돈 나갈 건 없어요. 두 분의 합의로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나간다고 하면은 협의 이혼할 때 변호사들을 통해서 합의서 쓰시는 정도. 거의 소정의 비용만 나가는 거고 별도의 비용은 없으시고, 조정 이혼이나 소송 이혼으로 간다고 하면은 일단 카테고리가 변호사 선임료가 나갈 수 있고,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절차에 관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가압류나 가처분 한다고 하면 공탁금이라든지 보증보험, 증권 발행하는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영상에서 조금 공개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금액대는 각각 얼마 정도일지가 좀 궁금해요. 근데 인지대 송달료 법원에 내는 실비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건 재산 가액 대비 뭐 계산하는 요율이 뭐 인터넷에 찾으시면 정해져 있을 정도로 네. 소정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변호사 보수는 크게는 착수금하고 성공보수로 나뉘어지는데, 착수금은 이제 업무를 시작하실 때 주시는 금액, 성공보수는 결과를 보고 이제 얼마를 가져오게 되고 정산하게 됐을 때, 어떤 조건을 이루게 됐을 때 주시는 금액인데, 착수금은 바운더리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금액의 선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고, 성공보수도 뭐 한 5에서 10% 사이 정도인 경우가 통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재판을 이혼을 했을 때 재산 분할을 하게 된 거에 네. 5에서 10% 정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제가 5대5로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5억을 재산 분할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5에서 10%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이한 계산은 맞습니다. 그럼 예. 만약에 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딱 쪼갰는데 1심에서 제가 5대5가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불만이어가지고 항소를 했어요. 기적적으로 8대2로 뒤집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5억에서 8억이 된 거잖아요. 그럼 항소의 경우는 그 차액인 3억에 대해서 성공보수가 나오나요? 네, 그래서 항소로 가게 될 때는 성공보수의 요율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항소가 예. 더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항소가 예. 더 어려운 건데 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네, 더 어려운 걸 하는데 걷어가는 것도 적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항소를 했을 때는 요율이 5에서 10%가 아니다. 네, 좀 더 이제 바꾸는 갭에 대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요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송 비용을 아끼려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모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네. 그런 말을 한 하동님 적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네, 인생에서 그랬죠. 절대로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선입니다. 그때 우리 변호사님의 카톡 프사가 쫘르륵 그 화면으로 바뀌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변호사한테 주는 돈이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소송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만약에 형사사건이라고 한다면 경찰 조사 때 입회했으면 훨씬 간단한 일, 적어도 검찰 단계에서 개입하면 훨씬 간단한 일을 1심 패소하고 항소해서 바꾸려고 하신다던가,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될 수 있거든요. 계약서라고 하면 계약서에서 이혼할 때면 합의서에서 협의 이혼할 때 문구 하나 제대로 썼으면 될 거를 안 하셔서 나중에 재산분할 이행 안 돼서 소송을 다시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만 조금 신경 써서 약간의 법률 보수를 지불하고 해 놓으셨으면 제대로 될 일을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힘겹게 싸워서 가져가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일부분에 있어서는 그 말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네. 초반에 그냥 스스로 하신 거죠.
맞습니다. 스스로 약간 좀 아껴보겠다고 셀프로 하려고 하다가 맞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죽을 만들어 놓고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밥으로 만들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없는 데서 집을 만드는 거는 쉽지만 집이 있는데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거는 더 어려운 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변호사님을 찾아갔을 때 네. 고액의 로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정답이 될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꼭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결과가 잘못돼서 항소해서 뒤집으려고 오셨는데 1심에서 뭔가 많은 법률 보수를 지출을 하시고 소송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그리고 또 소송 수행도 저희가 봤을 때 빈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큰 돈을 주고 하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많은 변호사님들을 만나보고 나와 좀 잘 맞는 분을 찾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찌됐건 빨리 가야 되는 건 맞네요. 네, 되도록이면 본인은 소장을 받고 오셨는데 상대방 거를 보면은 몇 년 전부터 소송 준비부터 저희가 봤을 때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준비한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도 저희가 상담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남편분이 변호사를 서해님에서 협의이혼을 제안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저희 의뢰인은 그 내용 증명을 받고 저는 이혼하기 싫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남편분이 이혼 사유가 없어요. 변호사님 조력을 받으셔서 계속 그런 태그를 쌓으시고 별거를 이미 6개월 이상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걸 착착 준비를 이미 해놓으셨던 거죠. 그 뒤에 지금 오셔서 이혼을 안 하시겠다고 하지만 그 별거 기간 동안 우리 의뢰인은 남편에게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착착 별거 해서 이혼 사유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늦게 대응하신다고 하셔서 사실은 이혼을 방어하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재판 이혼까지 간다면 이혼이 될 수도 있어서 그냥 여기서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네. 변호사님을 여러 명 함께 하게 된 경우도 있나요? 사실 이게 뭐 어떤 A라는 케이스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A, B 분야 두 개의 전문 분야가 있을 때는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이혼 사건에서는 그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 사건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그냥 전문 팀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혹시 이혼 소송 중에 예상치 못하게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감정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감정료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재산 리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정할 필요 없이 KB 시세로 쓰고 금융재산이야 조회하면 액수가 나오고 하지만 토지나 뭐 건물, 공장 이런 거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또는 비상장 주식. 이런 경우는 사실 그 가액이 얼마인지 누가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양쪽이 인정하는 시세가 일치하면 감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 갭이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감정료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산이 있는 경우예요? 예, 맞습니다.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거기에 부대되는 비용들이 들어갈 때도 있고요. 재산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할 네, 경우에 예. 재판 이혼을 할 경우에 그럼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랑 12개월이 되는 경우에 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양쪽이 이혼을 동의하면 이혼 사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진행되고요. 양육권에 있어서의 서로 입장이 견해가 다르면 그것도 또 딜레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재산 리스트가 너무 복잡할 때 조회하고 추적하고 은닉했다고 해서 추적하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오래 걸리겠네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제가 이혼 고민이 있어요. 처음에 그러면 딱 고민 들었을 때 뭐 변호사님을 바로 찾아오는 것도 있는데 그 전에 무언가 할 게 있을까요? 증명하셔야 되는 게 이혼 사유에 대한 거는 좀 준비를 해오시는 게 좋습니다. 외도면 외도에 대한 증거, 경제적 무능이면 생활비 안 주고 이런 거에 대한 증거들, 성격 차이면 성격 차이가 있었다는 증거, 폭언을 들었다면 폭언을 착착 녹음을 해오시든가 뭔가 증빙 서류를 만들어 오시든가 그런 증거들은 좀 준비하시는 게 좋고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도 간이하게 정리를 해오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다 추적이 어려우신 부분은 어차피 소송에서 추적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양육권 다툼이 있게 되는 경우는 내가 양육에 유리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냥 단순한 성격 차이는 이혼 기각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거를 지속적이고 중대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혼이 기각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겠네요. 맞습니다. 뭐 외도나 폭언, 폭행 같은 경우는 증거 명확하지만 성격 차이 이혼은 기각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준비해야 되는 이혼 사유입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서도 준비가 미비하다면 변호사님이 기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혼 사유 안 된다고 더 준비해 오시라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외도가 의심되는데 추정만 있다라고 하면은 탐정을 쓰시든 더 사유를 직접적인 물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서 더 준비 기간을 주고 저희가 당장 소송을 못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변호사님 입장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걸 이행을 해야 되는데 확실하지 않다면 할 수가 없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챗 GPT 영상에서도 이혼 사유를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근데 AI가 그 이혼 사유를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한 명이 이혼은 동의한다고 했다가 소송 갔을 때 나 동의 안 해라고 말 바꾸면 이혼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상대도 이혼을 하고 싶지만 자신한테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혼 안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혼 소송이란 기간 그리고 절차에서 좀 변호사님을 찾아오기 전에 좀 준비해야 할 것들 이거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다음번엔 저 진짜 엄청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혼 소송 중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6개월에서 12개월 그리고 항소하면 2년 동안에 네. 그 기간에 연애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법적으로는 부부잖아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고 그 기간에 연애를 하면 사실 외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진짜 너무 궁금한데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리고 혹시 좀 이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에 남기면은 변호사님께서 이제 답글을 달아주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답글이 좀 본업인 재판에 열중하다 보면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답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